동안 지치고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챙기는 시간이죠.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다져줄 마음의 양식은 어떤 게 좋을까요? 오늘의 북셰프는 주말 아침에 득템, 이템, 락트롯 감성이 마구마구 넘치시는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십니다. 수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사입니다. 어떻게 수사님이랑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네. 성모성월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가 있죠? 그러게요. 한 달에 2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또 어떤 성모님과 더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네, 저희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검은 형제들을 사랑하나 봅니다. 수사님, 성바오로 식구들 성모성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희 얼마 전에 홍보주일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 성바오로 수도회와 성바오딸 수도회가 협력해서 스트리밍으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성서통독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감동받았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준비했던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했고요. 행여 청취자분들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카메라맨을 맡았는데 고생했다고 수녀님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단순하게 저는 즐겁게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수사님이 나오셔야죠. 저도 한번 읽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코린토서 9장 읽었어요. 나오셔서 이 성경 통독 중간에 노래도 한번 불러주시고 다음에는 꼭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네. 한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다 좋아요 누르죠. 수사님이 같이 해주시는데. 오늘 책 소개해 주실 이 책이 내 인생 마차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네. 부제가 주목하는 삶 살기인데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더 잘 설명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요, 제가 이 책 추천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인데 저 어릴 때는 TV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 아니, 그 유선 방송이 없어서. 묻자고 한 말입니다. 네. 아니, 교육 방송까지 합치면 4개네요. 아무튼 뭐 몇 개 없었는데 그때는 유선 방송 달아도 몇십 개밖에 안 됐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정규 방송 3개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금 채널이 무슨 900개가 넘어요, 지금. 수도원에서 TV 틀어도. 맞아요. 예, 그러면 내 삶이 900배가 더 행복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TV 틀면 오히려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기만 하고 무슨 채널이 이렇게 많아, 돌리다가 시간 나가네 해가지고 TV 끄고 안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TV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선택장애에 걸린 것 같아요. 라면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뭔가 내가 지금 이 라면을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보지 않으면은, 남들이 해봤다는 거 다 해보지 않으면은 뒤처진 사람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 여름 되니까, 여름 가까워지니까요. 네. 이제는 비비는 그 라면 먹잖아요. 맞아. 그 원래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네. 열무가 들어갔다, 소스가 다르다, 더 맵다, 네. 너무 많아서 그냥 집에서 비빔 국수를 해 먹습니다. 이제는. 그래요? 내가 해먹는 거. 아예 고르질 못하니까 못 고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나는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하는데 옆에서 할 말 없으면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거 새로 나온 거 먹어봤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마차에, 나의 인생 마차에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 담으려고 하다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은 떨어뜨린 게 아닐까? 어쩌면 그거 하나로 가득 채우면 되는 걸지도 모르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기가 우리한테 한 번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수사님. 뭔가 살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가 바쁠 때보단 멈춰야만 할 때인 것 같아요. 그게 몸의 신호로 오기도 하고. 맞아. 갑자기 하늘 풍경 보다가 딱 멈추게 되고 주변에 있는 것들로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라 멈춰야만 할 때 그렇게 멈추게 되고, 그때 내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그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위기가 생긴다거나 뭐 병이 찾아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에 그렇게 되죠.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현타라고 불러요. 현타 온다. 맞아요. 예. 현자 타임 뭐 이런 뜻인데 뭔가 막 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꼭 오잖아요. 네. 그게 자기 삶의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행동인데 문제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이 책이 설명을 해줘요. 영어로 프라블럼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그리스어의 프로블레마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차나 수레에 짐을 싣고 판매를 하는 상인들이 떨어뜨린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떨어뜨린 짐. 그러니까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멈춰서 돌아보니까 어느새 내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프로블럼의 어원이 이렇게 있군요. 상인이 떨어뜨린 짐이다. 네. 책 속에 내용이 더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책 제목이 내 인생 마차에서 떨어뜨린 것이니까요. 책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나요? 네, 뭐 몸에 대한 주목도 있고 나의 생각, 감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예.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주목하라라고 애타게 애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목을 해야 한다. 네, 내가 누구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내 모습을 맞추다가 점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반드시 최신형 사과 그려진 거 막 이거 있으면은 이거 없으면은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예. 아메리카노 남들 마시니까 마신데 사실 쓰기만 하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들 따라서 마시고 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알아주자는 거죠.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는 한시적인 안도감을 주긴 해요. 그 사이에 껴있다는 기분. 근데 사실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타인에 대한 기대치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허상에 가려져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어렵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걸 볼 때 내 몸의 반응, 내 생각, 감정에는 거짓이 없대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나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알아가자는 건데 네. 저로 예를 들면 저는 기타 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사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연습하는 거에 비해서 실력이 느는 악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죠. 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운동을 좋아하다니.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던 경험이 있는데 와. 그 너무 과하니까 예, 이제 오래 살고 싶어서 그건 안 하고요. 근데 그 달릴 때 자유로움도 정말 크거든요. 또 산책하고 또 뛰고 땀 났을 때 개운함 뭐 이런 걸로 좀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내 몸에 주목하는 거죠. 내 몸이 뭘 느끼고 이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주목해 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살면서 이런 주목하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 이유도 있을 거고요. 네, 최종적인 종착지는 관계에 대한 주목이에요. 관계. 방금 제가 기타 치는 게 좋다고 했지만은 기타 친다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사람들 안 만나면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지만 관계를 통한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자녀,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고 이들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바로 소속감이에요. 그래서 막 일부러 남들이 알아주는 핸드폰 쓰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힌두교에 인트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인트라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신이 마귀들을 잡을 때 쓰는 그물이 있어요. 그거를 인트라의 그물이라고 해서 인트라넷이라고 해요. 인트라넷 회사에서 많이 쓰죠. 맞아, 옛날에 많이 썼죠. 예. 네, 이 신이 마귀를 잡으려고 이 그물 인트라넷을 쫙 펼치면은 그물에 매듭마다 보석이 박혀 있대요. 그런데 이 보석은 그렇게 귀한 보석은 아니래요, 사실. 하나하나는 싸구려 보석인데 서로가 서로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빛이 합쳐지면은 너무너무 눈부셔서 마귀들이 눈을 못 뜬대요. 그때 눈을 못 뜰 때 이 그물을 던져서 마귀들을 잡는 건데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신화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이 그물에 매듭에 박힌 보석처럼 우리 하나하나가 최고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함께 할 때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게 우리 사랑이고 가족이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가정의 달이니까요. 그렇네요. 예, 정말. 그럼 우리 득템 수사님은 인생 마차에서 떨어뜨린 게 어떤 게 있을지, 또 그래도 잘 싣고 달리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떨어뜨렸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는 사람 성격 자체가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삶에 불평 불만 없이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막 잘 살고 유복하게 자라고 그런 건 또 아니지만 제 삶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인생에 불평 불만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이런 분들 밑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원래 잘 안 됐어, 별 차이 없어, 뭐 뭐 이러고 살아요. 아, 그건 좀 문제 아닙니까? 좀 심한 것 같긴 하죠. 근데 제가 그런 성격을 좀 물려받았는데 예. 그래도 감정이라는 게 습관이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잘 웃고 떠들고 재밌는 생각 많이 하면서 사는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라고 해도 때로는 노력해야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정말 그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잘 되는 중에도 말로 망했어. 이러면 진짜 망해요. 아, 그리고 기분도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예.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은 잠깐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잘 싣고 이 주말 토요일도 달려가고 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지금 2주의 책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전해주는 내용, 내 인생 마차에서 떨어뜨린 것,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자, 그럼 수사님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부제를 활용해서 주목하신 대목, 책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어디일까요? 사실 자기 자신에게 주목한다는 건 내 한계를 바라보고 인정한다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이게 관계라는 건 원래 그 그물의 매듭처럼 서로 의존적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관계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꼭 내가 최고여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관계는 멀어져요. 네. 사실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니까. 네. 그래서 유독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한계와도 잘 교류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잘 교류하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한계에 주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잘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한계와 욕구를 존중한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계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 관계에 대한 책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한계도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네요, 수사님. 네,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 내 아들은 옆집 딸내미보다 공부를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힘들지만 내 아이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서로 한계를 넌 그렇구나 인정해 주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랬어 라는 말이 한계라는 벽을 무너뜨리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님이 기타를 잘 치시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부딪힌다고 해도 그렇구나. 뭐 요 정도로 하고 넘기면 되는 거니까요. 어려운 것들 맞습니다. 오늘은 수사님이 약간 현자 같으신데요. 현자요? 아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거죠. 또 이런 겸손 현자. 겸손하기까지. 그러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정말 읽어보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오늘 2주의 책으로 소개해 주신 책 제목은 내 인생 마차에서 떨어뜨린 것이고요. 특별히 표지가 꽃잎이 막 흩날리는 것처럼 예뻐요. 그러니까 또 네, 너무 직접 예뻐요. 봐주시고 읽어주셔도 좋겠고
부제는 주목하는 삶 살기였습니다. 이 책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성모성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 어떤 분들에게 권하고 싶으신지 또 인사도 해주시고 노래도 한 곡 이어주시고요. 네, 짐을 싣고 가다가 물건을 흘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너무 앞만 보면서 살아오신 분들에게 한번 천천히 내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 주목해보라고 이 책 추천드리면서요. 또 제가 매번 들려드리는 제 노래 중에 예. 오늘은 바빠도 책은 좀 읽고 살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검은 형제들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노래 신청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박득태 루카 수사님의 음원입니다. 월간 박득태 루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바빠도 책은 좀 읽고 살자.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내 인생 마차에서 떨어뜨린 것. 예, 북셰프 성바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